넷플릭스가 무너지고 있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 공룡이 한국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 티빙의 맹공 속에서 넷플릭스가 꺼내든 카드는 다름 아닌 할인 공세. 하지만 가입자는 늘어도 수익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데요. 과연 이건 전략적 후퇴일까요? 아니면 진짜 위기의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넷플릭스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의 OTT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넷플릭스는 압도적 1위였죠.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를 휩쓸며 K 컨텐츠의 메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쿠팡 플레이는 광고만 보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파격 전략으로 가입자를 빠르게 끌어모으고 있고, 티빙은 저렴한 광고용 요금제로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까지 가세하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선택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할인과 제휴입니다. 과거 프리미엄 이미지를 고수하던 넷플릭스가 이제는 네이버, 통신사와 손잡고 할인 요금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광고용 요금제도 대폭 확대했고요. 겉으로 보면 현명한 대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에이셀이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넷플릭스 한국법인의 카드 결제액이 작년 동기 대비 9.1%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입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한 명당 벌어들이는 돈, 즉 ARPU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손님은 많아졌는데 매상은 오히려 줄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저가 요금제와 할인 제휴 때문입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통해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통신사 결합 상품으로 할인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수익은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전략이 요금 인상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경쟁사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함부로 가격을 올렸다간 가입자 이탈을 막을 수 없겠죠. 결국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을 방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넷플릭스가 수익성 고민 속에서도 한국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플릭스는 앞으로 4년간 약 3조 원을 한국 콘텐츠에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비롯해 경성 크리처, DP 등 메가급 콘텐츠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죠. 해당 제작비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작품들입니다. 이런 투자는 분명 K 컨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효과라는 말도 생겼죠. 한국 관광산업, 문화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고비용 컨텐츠의 리스크입니다. 제작비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면서 만약 작품이 기대만큼 흥행하지 않으면 손실도 막대해집니다. 모든 작품이 오징어 게임처럼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요. 둘째, 수익 구조의 불투명성입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벌어들인 수익 중 상당 부분이 회원권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에 송금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번 돈이 한국에 제대로 남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이런 구조 덕분에 세금 부담은 낮추면서 수익 효과는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거대한 투자가 한국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넷플릭스의 콘텐츠 전략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이 드라마 비중을 줄이고 예능, 리얼리티 콘텐츠를 늘리고 있다는 트렌드가 포착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제작비 대비 효율성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회당 수십억 원이 들지만 예능이나 리얼리티쇼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시청률은 높게 나올 수 있겠죠. 피지컬백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입니다. 넷플릭스도 이런 흐름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고비용 드라마 중심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죠. 만약 제작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수익 모델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투자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단순히 할인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영리하게도 로컬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가입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를 포함시키면서
넷플릭스는 3, 40대 남성층과 지역 및 연령대별 다양한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도 윈윈입니다. 넷플릭스 혜택 덕분에 멤버십 가입자가 늘었고 이들이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 등으로 연계 소비를 하면서 전체 매출이 상승했으니까요. 이런 제휴는 넷플릭스가 단순히 콘텐츠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 현지화 전력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이것도 양날의 검이에요. 제휴 할인이 늘어날수록 ARPU는 더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수익 구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단기 성장과 장기 수익성 사이에 줄다리기인 셈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넷플릭스는 지금 전략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위험 요소, ARPU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고비용 콘텐츠의 리스크 증가, 쿠팡 플레이 티빙 등 국내 경쟁사, 세금 및 수익 구조에 대한 비판, 기회 요소, 네이버 등 로컬 제휴를 통한 가입자 확대, K 콘텐츠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콘텐츠 포트폴리오 다각화 가능성, 넷플릭스 효과를 통한 문화산업 전반 성장. 이걸 종합하면 넷플릭스의 성장세는 단순히 멈춘 것이 아니라 성장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마치 질주하던 채가 커브 구간에 접어들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넷플릭스도 지금 수익성과 점유율 사이에 균형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스트리밍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기로에 섰습니다. 할인 공세는 일시적 방어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일까요? 수익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낸 시장 점유율이 과연 장기적으로 빛을 발할까요? 앞으로 넷플릭스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한국 OTT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넷플릭스의 다음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